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홍수와 산불이 급증하고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후재난은 이제 기후학자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한밤의 문학, 오늘은 전 지구적 기상 악화와 기후재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여울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지구 환경이 갈수록 지금 나빠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체감적으로 막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이제 자연재해가 왔을 때 뭐 몇십 년 만에 어떤 역대급 태풍이다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역대급이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자주 와요. 예, 이게 역대급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정말 일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한 또 기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에요. 뭐 되게 특이하네요. 예, 제목이. 2050년에는 이제 지구 자체가 거주 불능 상태, 인해비터블해지는 상태가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1도, 2도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어떻게 재난이 나타나는지를 일단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1도가 올라가면 기후가 온화한 국가에서만 경제 성장률 1%포인트 감소하는 정도. 그런데 허리케인 발생 빈도가 30% 정도 증가한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은 일들, 허리케인이 일어났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되게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지구 온난화의 결과였던 것이고요. 우리 영화 보면은 슈퍼 네. 태풍이 막 밀려오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영화 속 일이 아니고 현실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2도가 지구 평균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적도 지방의 주요 도시가 거주 불능 지역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물 부족을 겪는 인구가 4억 명으로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물 부족 국가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수천 명이 북위도 지역에서 폭염으로 사망하게 되는 지금 2단계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3도씩 올라가게 되면 정말로 위험한, 물론 지금까지도 위험한데요. 더 이제 재앙의 수준으로 가게 됐는데 3도만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 남부 유럽이 영구적인, 그러니까 영원한 가뭄에 돌입하게 된대요. 남부 유럽이라고 하면은 지금 네. 그거잖아요. 스페인이나 뭐 이런 그렇죠. 곳들이잖아요. 예, 좀 따뜻한 유럽 지방들이 뭐 이탈리아 이쪽이 다 영구적인 가뭄에 돌입해서 이제 농업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북부아프리카 건기가 19개월, 60개월 이상 증가한대. 비가 안 오게 되니까. 그리고 화재 발생, 산불이나 여러 가지 화재 발생 빈도가 지중해 지역에선 2배, 미국에선 6배 이상 증가하는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잖아요. 네, 뭐 한번 불렀다 하면은 뭐 예. 서울의 몇 배 면적이 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산불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호주에서도 그랬고요. 또 이제 4도가 올라가면 아프리카, 호주, 미국까지 아예 거주 불능 지역이 된대요. 미국까지. 단 4도 올라갔는데요. 예, 4도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폭염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9% 증가하고 또 기후 재난으로 인한 전 세계 피해 규모가 600조 달러라고 하는데 그 600조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거기다 네. 공세기를 붙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5도가 올라가면 지구 표면의 온도가 이제 평균 기온이 5도가 올라가면 전 지구가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게 된대요. 5도만 올라가. 5도만 올라가면요. 예,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지금 막 2도, 3도 올라갈 건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5도만 올라가도 전 지구가 거주 불능 지역으로 변하고 삶이 너무 비참해지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서민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되고 먹일 사람은 50% 증가하는 반면 먹을 곡식은 반대로 50%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식량 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예, 먹을 게 없어지는. 인류가 이제 빙하기에서 소빙하기에서 간뱅기로 접어들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지금 인류 문명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곡식도 심을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돼서 그 기간이 지금 한 12,000년 이렇게 지금 지나고 난 다음에
거꾸로 이번에는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인류가 다 멸종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그 12,000년 동안 인간이 지구를 완전 초토화시킨 거죠. 망가뜨려버렸다. 예, 그래서 지구의 에너지와 지구의 모든 것들을 뭐 아름다움도 그렇고 지구의 모든 그 환경을 사실 자원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리소스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예. 나무는 나무일 뿐이고 꽃은 꽃일 뿐인데 우리는 그거를 자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상품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인간의 그런 도구적인 이성이 자연을 도구로 생각해 버리는 그런 이성이 이제 또 진보로 추앙받으면서 그러니까 과학이 진보할수록 또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지구는 점점 못 살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고 그러니까 기후학자들은 사실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좀 낙관적인 전망이다. 사실은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다. 너무 무서워서 발표를 못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거에 예. 따라서 지금 이제 단순히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만 해주셨는데 네. 그 사이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감염병이 창궐할 것이며 맞아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모기를 비롯한 각종 그렇죠. 매개체 예, 같은 매개체들이 이제 급증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는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전염병, 더 위험한 전염병들이 이제 많이 창궐하게 되고 예전에는 사실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것이 예.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게 또 무서운 질병인지 사람들이 몰랐었는데 지카 바이러스가 몇 년 전에 또 그 올림픽 때 네, 굉장히 네. 이제 이슈가 됐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사인이었던 거죠. 징후. 그래서 지구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는 징후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 역대급 재난 또는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좀 머나먼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바로 우리 자신의 일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또 전 세계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그 기후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네. 예, 빙하가 너무 빨리 녹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역대급 지금 긴장마를 겪은 것도 빙하가 녹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또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인구는 계속 폭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살 수 있는 땅이 좁아지면 그 인구들이 대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좁은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식량을 놓고 막 다투거나 막 난민이 증가하거나 이런 문제도 생기겠구나. 예, 난민이 사실 지금도 많은데 예. 기후 난민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예, 그동안은 뭐 정치적인 난민 이런 그 내전 때문에 생기는 난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후로 인해서 정말 원래 살던 땅에서 원래는 행복하게 살던 땅에서 삶의 터전에서 기후 때문에 내쫓기는 난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저는 이제 가장 무서웠던 게 땅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바다가 해수면이 올라가서. 예, 바다가 계속 범람하는 것이 지금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나라가 멀어서 잘 모르는 거고 한국의 해수면도 많이 올라갔대요. 그런데 네. 우리가 잘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50년 정도 되면 어떤 기후학자들은 캐나다의 몬트리올까지 런던까지 그리고 그 뉴욕 필라델피아 또 휴스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까지 다 바다에 가라앉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너무 무서운 거죠. 예. 우리도 사실은 예. 지금 태풍 올라오면 네. 그러면 뭐 밀물때 때가 그렇게 맞으면은 막 해수면 낮은 데들은 막 물에 잠기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막 넘칠 것 같이 네.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이제 뭐 도하나 두바이, 뭐 콜카타, 뭄바이 이런 도시들이 이제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인구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난민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재난이나 어떤 뭐 역대급 태풍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뭐 대홍수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유튜브로 원희님께서
사람들 때문에 지구가 많이 아파요. 자동차도 너무 많고 겨울엔 더운 시설, 여름엔 차가운 시설. 이 지금의 이상기후가 인위적 재앙이 아닌가 싶네요. 어릴 적 자연 사계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런 예. 이제 의견도 주셨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결국은 인간이 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이런 환경 위기를 만들고 기후 위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이 스스로 뭐 오히려 기후의 복수를 자연의 복수를 좀 받고 있는 거라고 할 정도의 상황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뭔가 자연이 인간의 정말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자연의 복수가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연을 너무 적으로 바라보는 좀 너무 뭐랄까요 적대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 너무 자연을 지배한다고만 그렇죠. 생각해 왔으니까. 예, 자연에 항상 신세를 지고 살아왔고 사실 네. 우리도 자연의 일부인데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구한테 나쁜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나쁜 것인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네. 우리는 뭐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생각하면 막 바다 거북들이 막 코에 빨대 같은 것이 껴있고 네. 이런 장면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대학에서 그 남성의 시신을 해부했는데 그냥 보통 시신 평균적인 해부 방식으로 했나 봐요. 네. 그런데 그 남성의 시신에서 이제 보통 기증받은 시신으로 많이 해부를 하는데 그 남성의 시신에서 모든 장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대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주요 장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뭐 아메리카노 한 잔만 마셔도 사실 그 플라스틱에 묻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설마 이게 뭐 그렇게 나쁘겠어.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쌓이는 것이고 물을 마셔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요새 배달 음식도 많이 먹다 보니까 네. 배달 음식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도 너무 문제고 배달 음식도 대부분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에 묻은 음식들을 우리가 먹게 되니까 그것도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나쁘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자연에게 뭐 인간이 어떻게 해서 자연이 우리한테 복수한다. 이거는 너무 자연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방식인 네. 거죠. 사실은 자연은 그냥 자연의 템포대로 가고 있었는데 인간이 이제 너무 자연은 원래 자정 능력이 있는데 그 네. 자정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서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오히려 자연을 침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디언들은 보면 땅을 사고 판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했다고 하잖아요. 인디언들이 이제 처음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 그 인디언들이 이제 습격을 받았을 때 새로운 신대륙의 그 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은 왜 땅을 사고 판다고 생각하지? 왜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소유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땅이라는 것, 자연이라는 것은 항상 뭐 자연 어머니 이런 방식으로 부르고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들소를 사냥하면서도 들소에 대한 감사의 희생제의를 치르고 정말 최소한만 사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감사와 우리가 자연의 한 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인디언들처럼 살아야만 사실은 가장 최소화 어떤 그 자연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들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화 보면 그 많았던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들소를 다 서부에서 동부로 몰고 가가지고 전부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멸종이 될 정도까지. 예, 일부러 멸종시켜서 인디언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도록 예, 인디언들이 더 이상 이제 들소를 통해서 생존을 꿈꿀 수 없도록 인디언을 멸종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요. 그걸 다 먹은 것도 아니래요. 그냥 사육하고 그냥 죽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잔인한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뭐 잔인함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무지이기도 한 거죠.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해법을 만드는 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어쩌면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에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인류 자체가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막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후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연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걸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덜 쓰게 되고 자동차도 좀 덜 쓰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배려하면 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최대한 자원을 일단 아껴야 되고 물도 많이 아껴야 되고 전기도 많이 아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번에 또 새로 알게 된 게 해양 무산소화라는 게 있대요. 해양이 점점 더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네. 그래서 바닷속의 생물종이 엄청난 속도로 멸종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바닷속의 생물은 인간이 모르는 생물이 굉장히 많은데 뭐가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생물들을 그 해양 무산소화 때문에 멸종이 되고 왜 멀쩡한 바다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예쁜 바다인데 바다 근처로 가면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대요. 예, 맞아요. 예, 그게 이제 해양 무산소화로 인해서 이제 생물들이 그 안에서 죽어서 거기 안에서 부패해 버리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기후 위기, 기후 재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태풍도 사실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재난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밤 11시 40분을 기해서 산청군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산청군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피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저희가 재난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바닷속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다 우리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지금 오히려 바다 물고기들이 가격이 막 지금 엄청나게 비싸진 급등하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해서 생물종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점점 많이 사라지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남획이나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고 고래도 금지돼 있는데 고래를 포획하는 것도 포경도 금지돼 있는데 몰래 하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엄연히 뭐 국제법으로도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안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지금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2090년, 2100년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매일 10,000명이 넘는데요. 우리 미세먼지 네. 지금은 뭐 미세먼지 별로 올해는 그렇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냥 대기오염이 잘 줄어들었다는 넘어갔지만 얘기도 있죠. 예. 미세먼지 심할 때 봐보세요. 진짜 숨쉬기 힘들다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찾기를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마스크를 하게 되는데 또 마스크를 오래 하고 있으면 또 산소 부족이 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마스크를 너무 많이 하게 되고 또 마스크를 또 너무 많이 버리고 그리고 또 그 손소독제 있잖아요. 예. 손소독제도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고 손소독제도 굉장히 독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또 자연에게는 또 한 번의 엄청난 쓰레기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좀 다회용 마스크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방역도 되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기 문제도 사실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말라리아가 어떤 머나먼, 뭐 아프리카나 열대나 이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대요. 그것도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기가 살 수 있는 곳들이 점점 그러니까 원래 그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기가 사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열대 지방이 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대 지방이 점점 넓어지니까 그에 따라 모기가 같이 이주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지금 말라리아로 감염돼서 죽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박멸하려고 노력했는데. 예, 불구하고. 그런데도 저는 이제 말라리아가 저는 몰랐어요. 퇴치된 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나게 됐고 지카 바이러스도 점점 늘어날 수 있고 또 지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불임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알고 보면 어떻게 연구를 다 해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태풍, 홍수, 지구 온난화, 빙하가 녹는 것, 해수면의 상승 모든 것이 결국 연결돼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소비를 줄여야 됩니까? 예, 소비를 줄이는 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요새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면 우리가 포장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점에서는 아예 제로 웨이스트 상점을 해서 뭐 고구마를 사겠다, 감자를 사겠다고 하면 아예 포장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고구마랑 감자만 딱. 그래서 내가 이제 천으로 된 가방을 가져가면 에코백 네네. 같은 것을 가져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포장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일단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미 우리가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을 해서 이미 쌓인 탄소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줄여도 늦었다고 이제 많이들 기후학자가 지적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우리도 말년이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어떤 메리트를 주고 쓰레기를 혁명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발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쓰레기를 소각할 때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에너지 소비도 줄여야 되고 또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좀 희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것과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육식을 많이 줄여야 된대요. 예, 맞아요. 육식을 줄이는 게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를 키우기 위해서 메탄가스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생산해야 되고. 예, 물을 많이 먹는데요, 또. 맞아요. 예, 물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엄청난 면적의 땅이 이제 소를 키우면서 소나 돼지를 키우면서 그리고 악취도 많이 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식은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뭔가 이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라도 좀 혁신적으로 바꿔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곧 우리의 길이기도 하고요. 예, 네. 이 모든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네. 네, 지금까지 한밤의 문학 정유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가급적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